네, 반갑습니다. 44주 주간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대출 끝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다니, 부동산 시장 대출 옥죄다더니 내년에도 55조나 푼다고, 야, 이거 부동산 또 띄우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 군데군데 예산을 많이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네, 고교 무상교육 종료? 이게 뭐 제주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지역들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한 48% 정도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머지 48% 정도, 나머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돈을 조금 보태고요. 뭐 요 정도 비율일 겁니다, 대략. 정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돈을 끊겠다.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죠. 정부 예산 대거 삭감. 기재부에서 절대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강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로 무상교육이 중단될 것이냐? 아니겠죠. 그러면 분명히 교육청에서 이 나머지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다 부담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여기서 기존 사업들을 많이 축소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55조 푼다. 사실상 24년도와 25년도 동일한 규모거든요. 근데 막 수십조 이렇게 뉴스를 한번 빵 때리고 나면은 와, 또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죠. 자, 23년도에 정책자금 마찬가지입니다. 55조. 55조, 55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55조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데요. 정책자금 23년도에는 80조 풀렸습니다. 자, 55조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대박 아닌 거죠. 그러면 24년도를 보면은 신생아 특례 32조를 푼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7조 정도 규모. 뭐 연말까지 다 해봐야 뭐 13조 정도 규모 쓸까 싶은데요. 쪼그라들었죠. 예, 정책자금이 80조 수준에서 53조. 거기에다가 내년은 정책자금이 40조가 되는 택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수순을 거칠 수밖에 없다. 돈 쪼그라든다는 이야기를 참 대단하게도 와 대박이다 55조 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정책 자금이 쪼그라들면 그 민간 대응도 같이 쪼그라듭니다. 내년 45조 대출한다고 했지만 정책 자금이 마중물을 역할해서 부동산 시장을 띄워내지 않는다면 굳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총 대출액 한창 때 140조 규모였던 것이 내년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많은 대출을 내지 않는다면 이게 더 쪼그라들면은 2022년도 분위기가 날지도 모른다. 21년과 24년은 닮아 있다. 22년과 25년은 닮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위기를 겪는 가정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곡차곡 돈 모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때 막 질렀던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될 것이고 위기와 기회는 늘 같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는 것이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의 집값이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요. 지금 2016년도 집값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서 2026년이 되었다? 근데 집값은 2016년이나 2026년이나 집값이 똑같은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대구의 아파트 절반 이상은 아마 10년 전 집값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이라며 실물자산 대폭등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면서 이때 1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파트 1억 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파트 1억 그대로. 뭐 월세 주고 뭐 하고 해서 돈이 조금 불어났을 수도 있겠죠. 은행에 가만히 넣어놨어도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기업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 투자가 별로 남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여기 올인해가 될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아마 깨닫는 시간들 왔을 때는 이미 늦었겠죠.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비 물가는 2배로 오른 느낌인데 아파트 최소한 2배는 올라줘야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을비님 항상 요 마크 있는 분들은 제 영상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하트를 많이 남겨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대구 아파트 많이 빠졌다 해도 실물은 그리 싼 느낌 없다. 사실 조금 마음에 드는 물건 보면요. 분양 가격이 워낙 비싸져 버렸죠. 뭐 5억, 6억 조금만 마음에 드는 물건 보면 이러니까 사실 싼 느낌이 없지만 뭐 한 3억대 아파트를 바라보시면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구 사람들 대구에서 늘 봐서 그렇지 외부에서 본다면은 대구 집값 싸다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대구 시내 아파트 연식 한 10년 조금 더 넘어가는데 평당 1,000만 원. 어느 광역시를 가도요. 대구처럼 이렇게 싸게 느껴지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그때가 오나 봅니다. 싼 느낌이 없었는데 싼 느낌이 들 정도. 아마 저도 25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도 안 거친다. 왜? 이런 대기업들이 잘 나갈 때 얼마나 나라에 세금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도 이런 부분 예전에는 좀 반감이 있었는데 뭐 R&D 예산 어차피 이런 거 하면은 뭐 세금 깎아주고 이런 부분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국가 전 세계적인 모습이다. 중국, 미국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반도체 기업 살려놔야 되거든요. 삼성이 세금을 확실히 좀 덜 내고 있으니까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요 말씀 제가 많이 들었었죠. 막 대기업들, 부동산 기업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조기업, 첨단기업 여기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에 해서 내수 뭐라 그러나요? 내수 성장 이거 생각이 잘 안 난다. 아무튼 좀 당장 일시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중국은 성장률 뭐 4.6%, 뭐 한국은 성장률 뭐 1.6%, 1.4%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좀 띄우고 해가지고 나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에서 돈 많이 벌어서 또 비싼 부동산 사주고 이런 흐름을 차단시켜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다 양쪽으로 다 기업도 힘들고 나중에 부동산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지진 않을까. 치솟는 환율 때문에 환율 게시판 자주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알리 댓글창 이용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를 한 개 눌러주시기나 구독을 눌러주시기나 아래 링크를 한 개 눌러주시기나 네, 늘 감사합니다. 매수 의지수 전국이 동조하라는 말씀 제가 지긋하게 드렸습니다. 지 혼자 내 빼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지방광역시들 서울이 꼬라박은 이후로 지방광역시들이 살짝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짝 나은 모습을 보였지만 웬걸 같이 다시 침몰하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0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빙하기로 진입입니다. 다시 재차 차고 뛰어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 아래쪽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40 아래로 주저앉으면 한번 40 아래로 주저앉으면 끙끙 앓는 시기들이 오거든요. 자, 서울이 지금 43.7, 한창 때 72.21까지 올라갔던 매수 의지수가 43.7까지 불과 2달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서울 부동산도 사실 일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일 것 같다. 대구 40 아래로 떨어진 이후로 지금 2년째 이상 바닥을 헤매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롭지 않다.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11, 마이너스 0.05. 대구 좀 나아 보입니다. 수도권 다시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거래량 부산, 대구 폼 미쳤다 이야기할 정도로 폭삭 추석 이후로 폭삭 주저앉았던 거래량이 서울의 침몰과 함께 다시 급부상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부산은 조금 더 거래가 많아진 느낌인데요. 대구는 또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주의 이슈는 정책자금 55조. 이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닥 아니다. 서울의 침몰이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그 시간 서울의 침몰 이후로 지방 광역시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좋아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거래 신고되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 갑자기 분위기가 식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신고는 한 48%, 네, 10월의 거래량은 아니다, 이게 9월, 이게 10월인데요. 순서가 좀 바뀌었다.
거래 신고가 굉장히 매서운 기세로 되고 있고 지금 거래 신고가 48% 정도 되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아이고 이거 신고 이거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네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나타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끝자락을 보면요. 그 이전 많았던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처럼 올해 거래량 최고 수준을 보일 것처럼 거래 신고가 무진장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 빨리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여기 약간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영남지방 거래량은 좀 부족하다. 이 빙하기 탈피하는 수준의 거래량은 나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9천이 빙하기 탈출 기준인데요. 거기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네요. 전세 거래량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 신고가 9월 달은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그 전달과 비교해서 너무 적습니다. 물론 10월의 거래량은 좀 회복하긴 하더라고요.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세 금리가 너무 튀어오르면서 좀 쫄인가? 갑자기 월세 비중이 약간 올라가긴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대구, 부산, 울산 활발하지 않다. 대구에요. 1년에 청년층 이탈이 연평균 6,000명 정도 이탈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요? 경북대 1년 신입생 몇 명 뽑나요? 1년 신입생 4,000명 뽑습니다. 경북대 신입생 한 해 학생 들어오는 학생 수만큼 대구를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탈 심각하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혼자 이탈했지만 나중에는 맞죠.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도 낳고 그 인구 증대에 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지방에 대기업이 없으니까 돈 벌 곳이 없으니까. 근데 수도권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젊은이들 취업하는 것은 다 같이 어려운 것 같더라. 매물 전국이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루 바짝 매물이 치솟아 올랐을 때 매물 개수가 6만 개, 뭐 4만 개, 앞자리 숫자가 막 바뀌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었습니다. 전국이 매물이 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더라. 추석 이후에 매물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것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목격하고 있고요. 한동안 이 간격 인구 1,000만 대비해서 서로 좀 멀었던 것이 여기 가까워져서 다 모입니다. 인구 수로 대비했을 때 아파트 매물 개수가 어느 도시나 다 많아지고 있고 다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어느 지역은 매물이 많고 어느 지역은 매물이 적고 이것을 떠나서 이 한 자리로 다 모이고 있다는 것.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지역은 매물이 적네. 그럼 그쪽에 좀 투자를 좀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야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동네 매물이나 이 동네 매물이나 다 많다. 모이는 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전세 매물. 인천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이. 서울도 매물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지방광역시들은 좀 정체되는 느낌. 대구, 부산 두 개만 놓고 비교해보면 이건 어떤 시절을 지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간극은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구나. 한동안 부산의 매물이 엄청 늘어나던 시절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더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자, 전세와 매매 분명히 서로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 또한 끊임없이 추적해서 살펴본다. 인천 전세 매물 몇십 개 늘고 있고요. 대전도 매물이 많이 늘고 있고 대구, 부산은 감소하다가 좀 이제 방향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매물 갑자기 막 8만 8천 건 막 이렇게 증가했죠. 매물이 15% 정도 증가하고 전세 매물도 늘어났는데 대구, 부산은 꾸준히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매물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